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 유럽연합, 미국, 우크라이나가 개입한 이번 선거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권력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헝가리 국민들은 4월 10일 일요일에 투표소로 가서 국회의원 199명 전원을 선출합니다. 헝가리에서는 4년마다 총선이 실시되며 단 하루 만에 한 번의 투표로 마무리됩니다. 결과는 일반적으로 투표 종료 후 몇 시간 안에 발표됩니다. 헝가리는 약 820만 명의 등록 유권자가 있으며 헝가리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투표율은 일반적으로 61%에서 69.59% 사이였습니다. 약 9만 1,000명의 헝가리 시민이 해외에서 투표 등록을 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의 트란스카르파티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2개 이상의 정당이 후보를 내세웠지만 이번 선거는 본질적으로 오르반의 피데스당과 페테르 마자르의 티서당 두 정당 간의 대결 구도입니다. 오르반 총리는 2010년부터 집권해 왔으며 5선 연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의 피데스당과 기독민주당 연립정부는 현재 국회 199석 중 135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하며 비유럽권 난민 신청자 수용을 거부하고 LGBTQ 선전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그는 또한 오르바노믹스로 알려진 경제 민족주의 정책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재정, 군사 지원 비판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여러 차례 제재를 막아왔으며 헝가리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확보한 후에야 제재를 철회했습니다. 현재 그는 키예프에 대한 900억 유로 규모의 EU 부채 조달 대출 패키지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피데스당의 전 당원이었던 마자르는 2024년 탈당하고 4년 전 창당 이후 무명에 가까웠던 티서당에 입당했습니다. 마자르 후보는 스스로를 중도 우파라고 칭하며 당선될 경우 부다페스트와 브라셀 간의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EU와의 관계 개선은 마자르 후보의 경제 공약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의 야심찬 공공지출 계획은 브라셀이 동결된 약 200억 유로의 자금을 해지하는 데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자르 후보는 EU의 우크라이나 차관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이민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폴리티코가 집계한 종합 여론조사에 따르면 헝가리의 티서당이 현재 피데스당을 49%대 39%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의 정치적 성향과 자금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금 지원을 받는 21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서는 티서 후보가 피데스당을 19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보수 성향 싱크탱크 기본권센터의 여론조사에서는 피데스당이 티서 후보보다 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많은 EU 지도자들이 오르반의 승리가 가능성이 높다고 엄밀히 믿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몇 주 동안 입증된 것과 입증되지 않은 것을 막론하고 선거 개입 의혹이 사방에서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야당 언론인 사볼츠 파니는 러시아가 오르반 총리에게 유리하도록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정치 공작원들을 부다페스트에 파견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EU 정보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EU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 매체에 게재된 이 보고서는 브라셀에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 계획의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EU의 개입, 즉 헝가리에 대한 온라인 검열 도구 가동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파니는 EU 정보기관 요원들과 공모해 헝가리 외교부장 페테르 시아로토의 통화를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거 개입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이 도청에는 러시아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정보원과 동일한 인물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도청된 내용에는 시아르토 부장과 러시아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간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르토 장관은 이러한 대화는 EU 최장수 외교부장으로서 자신의 직무의 일환이며 통화에서 드러난 입장, 즉 러시아 제재 반대와 브라셀 관료들에 대한 불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개입하고 있습니다. 키예프는 러시아산 원유를 우크라이나를 거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로 운송하는 드루즈바 송유관의 재가동을 거부하며 지난 1월 러시아 공습으로 송유관이 손상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드루즈바 송유관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며 젤렌스키가 헝가리의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고 자신의 재선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 송유관 폐쇄를 고의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헝가리 보안 당국에 따르면 키예프는 오르반 총리 소속 정당 내에서 활동하는 스파이들을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EU에게 이번 선거는 오랜 걸림돌을 제거하고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감소를 가속화하며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자금 지원을 위한 길을 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키예프에게 후자의 문제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헝가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900억 유로 규모의 EU 대출 패키지는 2022년 이후 EU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총액의 거의 절반에 달하며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 지출의 3분의 1을 충당할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르반 총리의 이념적 동맹이며 오르반 총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4월 7일 JD 벤스 부통령을 헝가리에 파견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오르반 총리와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의 선거 개입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합동 행위를 자신이 본 최악의 외국 선거 개입 사례 중 하나라고 규정했습니다. 벤스는 또한 젤렌스키를 향해 가장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며 헝가리가 EU 대출 패키지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오르반 총리의 집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위협한 젤렌스키의 터무니없는 발언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벤스는 티서와 EU 관계자들로부터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벤스는 오르반 총리를 에너지 안보와 독립 문제에 있어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라고 칭하며 그의 재선을 위해 가능한 한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오스트리아 외교부장 카린 크나이슬은 R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를 워싱턴과 브라셀 간의 대리전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U는 오르반을 축출하기 위해 헝가리를 마비시키려 하고 미국은 오르반을 지지함으로써 EU에 대한 저항 세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